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저희 학급 특강 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료는 별도로 배포를 해드렸고, 노조법 남은 부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의 제목을 보자마자,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포섭을 해야지, 요런 것들을 찾아야지, 키워드 이게 있었지, 이게 기억이 나는지,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자마자 바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제가 추가로 이제 그 보안 부분을 촬영하면서 요 얘기를 꼭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많이 드는 예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운동선수라고 가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A라는 선수와 한번 그 대전을 했었는데 이 특정 사유로 졌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인데 여기서 실책하면 안 됐는데 이거 골을 먹어가지고 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음에 그 선수를 또 만났다라고 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겠죠. 요 선수를 만나면 내가 요런 게 있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 모의고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가시기 전에 회독하는 그 연습 과정에서 그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준법 투쟁 나오면 내가 자꾸 이 키워드를 놓치네. 쟁의 주체에서는 내가 쟁점을 파악할 때 요런 흐름들을 덜 보여줬었지. 이 논리 구조를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마무리 특강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회독하시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실수를 또 한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기존에 놓쳤던 것들 그 다음에 좀 실수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흡수를 해서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때에는 모의고사에서 이거 봤는데 맞다 수업 때 이거 들었었지 이 느낌이 아니라 그랬었으니까 나 바로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되실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게 이것의 목적이다. 조금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 투쟁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 늘 생각하셔야 될 거 논점이랑 포섭 어떻게 할지 떠올리셔야 되죠. 준법 투쟁에서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쟁의 행위 인지가 쟁점입니다. 준법 투쟁이 쟁의 행위 인지 문제된다. 그때 우리 2조 6호 법조문 쓰시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A노조의 연장근로 거부는 준법 투쟁에 해당하는 바 2조 6호의 쟁의행위 인지가 문제된다. 그럼 쟁의행위 인지가 문제인데 쟁의행위 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 준법 투쟁이 정상 업무를 저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정상 업무 저해하는지 아닌지는 뭐에 따라 달라져요? 그 회사가 연장 휴일 근로를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거부하는 것이라면 업무 저해. 그게 아니라면 업무 저해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 포섭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별화 지점까지 한번 생각하시면 포섭에서 우리 생각하셔야 될 거 원래 연장 휴일 근로에서는 근기법 53조 1항에 따라서 근로자가 뭘 할 수 있다? 동의할 수도 있지만 거부할 권리가 원래는 있죠. 연차 사용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권리이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무엇이다?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혹시 업무 저해성이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게 라고 하고 그 업무 저해성은 뭐에 따라 달린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통상적 관행적으로 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통상 관행적으로 했는지를 뭘로 판단해요? 내동방관사. 내용, 그 다음에 뭐 동기, 경위, 관행, 그쵸? 동의 방식, 관행.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우리 연장 휴일 근로 통상적으로 했어.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는 것은 뭐다?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다? 쟁의행위다.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왔던 게 아니라면 뭐다? 그걸 거부한다고 업무 저해하지 않는다. 쟁의행위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주체 한번 체크하시면 주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펼쳐놓고 본다면 나올 만한 것은 지부분의 법의 노조,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특히 방위산업체 41조 2항은 얘랑 엮여서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 학급 특강 그 기존에 뭐 실강으로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결제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노조법 별도 자료 나간 거 같이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 강의는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니 이거를 우리 다 같이 들으면
나오면 이 문제 나오면은 다 이렇게 써가지고 변별력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듣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점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시험장에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늘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주체에서 우리 방위산업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방위산업체가 문제에 나온다면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요? 그 방위산업체 직접 소속된 근로자인지 아니면 방위사업처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B회사 소속의 근로자인지가 문제되죠. 방위산업체 소속이라면 뭐가 쟁점이에요? 이 회사가, A회사가 41조 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회사야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됩니까? 생산을 포기한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B회사 소속이라면 뭐가 문제돼요? 이 B회사는 방산업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 소속인 갑이 무엇을 할 것이다?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겠죠. 그럼 이 근로자가 수급인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41조 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종사자인지가 문제예요. 얘는 사업체인지가 문제, 종사자인지가 문제. 똑같이 방산업체가 나온다면 41조 2항을 위반했냐가 문제되지만 근로자가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지는 걸 짚어주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줘야 돼요? 생산을 포기한 거야? 생산 포기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특정 일자부터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떻다? 인적인 조직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뭐 공장에 어떤 그 기계도 팔고 이런 점을 보아하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생산을 중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았어도 포기했으면 무엇이다? 더 이상 방위산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금지되는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우리 판례의 어떤 그 구조로 보면 어떻게 포섭을 하셔야 돼요? 뭐 종고판이에요? 요건이에요? 뭐예요? 치환이죠. 왜 수급인, 우리 답은 알고 있습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 갑은 왜 쟁의행위가 금지되지 않아의 근거를 써주셔야 되죠. 뭐다?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점. 그 다음에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방위산업체 지정을 받은 A회사죠. 지정을 받지 않은 B회사는 뭐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위산업체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A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가 쟁의가 금지돼요? 아니죠. 방위산업체 소속이어야 되고요. 뭐 해야 돼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한다면 사무직이나 인사팀이나 마케팅 여기엔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떤 근로자? A회사 소속이어야 되고 업무도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람들만 금지되는 점. 그 다음에 얘는 어디다? 갑은 수급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A회사가 사내하도급으로 B회사를 통해서 뭔가를 생산하게 할 때 수급인 회사 소속인 갑은 뭐다? 주요 방산업체의 종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뭐다? 쟁의행위 금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섭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목적 가보시면 목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거는 가지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가지를 칩니까? 고용안정협약이 없는 경우. 그리고 고용안정협약이 있는 경우. 고용안정협약이 없을 때에는 물음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교섭 대상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 쟁의 목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고용안정협약이 없는데 2교시에서 협약이 없어요.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가?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2교시에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묻는 건 고용안정협약이 있는데 합의나 협의를 안 하고 한 해고가 유효해?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교섭 대상이 돼, 쟁의 목적이 돼서 우리가 판단할 거는 크게 두 가지. 누가 봐도 당연히 교섭사항이 되는 것과 어떤 거? 경영사항. 그럼 의무적 교섭사항은 이런 뭐 근로조건이므로 교섭사항이 된다. 경영사항은 뭘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두 개 기억하셔야 되죠. 아예 목차를 잡으세요.
종전 판례에 따른 거, 개정노조법에 따른 거 두 번 검토를 하십니다. 아예 경영사항이야. 물론 판례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그쵸? 사실은 낸다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못 풀 건 아닙니다. 종전 판례로 한번 풀어주시고 근데 개정노조법에 따르면 이래라고 우리 두 번 풀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아예 경영사항 두 개로 잡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종전 판례에 따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구조조정은 경영상 해고는 누구? A 회사에 사용자라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포섭한 거 저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치환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으시나 종종 논점과 포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나오면 안 된다고요.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 아니라 A 회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로 교섭대상 안 된다. 그리고 뭐도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혹시 합리적 이유나 아니면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돼. 판례에 따르면. 근데 우리 개정노조법에 따르면 뭐가 있으면 된다? 그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해고로 근로자 갑의 지위나 근로조건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 그건 무엇이에요?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무엇이다? 노동쟁의 대상, 교섭 대상, 쟁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검토 의견처럼 포섭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사업 경영상 결정이죠. 경영사항은. 근데 뭐다?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당연히 수반합니다. 여러분 구조조정하는데 근로자를 안 줄일 수 있어요? 경영상 해고하는데 근로자들 막 임금 올려주고 오히려 신규 채용 늘리고 막 승진시켜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지위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복수 목적을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 목적을 묻는다면 경영사항과 당연히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을 주겠죠. 그랬을 때 우리 경영사항으로 봤던 거 뭐 있어요? 나올 만한 거 2개. 연구소, 원장 퇴진, 연구소장 퇴진, MBC, M사 사건의 그 대표이사 퇴진, 그쵸? 사퇴하라. 요 사건은 구조조정 아닙니다. 개정노조법에 따르더라도 순수 경영사항이죠. 그럼 우리 뭐 판단한다? 얘는 목적이 복수야. 그랬을 때 각각 판단해주죠. 하나는 근로조건이고 하나는 경영사항이라서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판단해주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주된 목적은 이거야. 주된 목적은 어떻게 판단해요? 요거를 뺐더라면 쟁의행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게 주된 목적이죠. 거기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뺐으면 쟁의행위 안 했을 것이므로 얘가 주된 목적이다. 이건 판단만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사실관계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아하니 얘를 뺐더라도 쟁의행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이야. 그래서 뭐다? 쟁의행위 정당해.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고용안정협약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고용안정협약이 있을 땐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억나는지 보세요.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그런 거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게 되는 거야? 되죠. 왜 돼요? 원칙은 안 돼. 원칙은 경영상 고도의 경주고도 경단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나 뭐 할 수 있다? 임의. 예외적으로가 아니라 임의로. 원한다면 할 수 있어. A 회사와 A 노조가 임의로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수 있죠. 뭐만 아니면 효력이 있다? 강행법규 사회질서 위배가 아니므로 효력이 있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바로 합의를 위반한 거 이렇게 갑니까? 아니죠. 해석하셔야죠. 해석의 처분문헌 해석 원칙 내동경 목사 나옵니다. 해석해봤더니 만약에 봤더니 합의야. 그럼 그때 뭐가 나와줘야 돼요? 원칙은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뭐다? 합의권 남용이면 유효할 수 있어. 필요성 명백하고 설득을 진지하게 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반대하는 3요건을 갖췄다면 예외적으로 그 유효해. 근데 만약에 협의면 뭐예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유효겠죠. 협의 안 거쳐도. 그래서 요 가지치기를 잘 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기 절차, 조정이랑 찬반 투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조정에서는 우리 뭘 보셔야 됩니까?
명확하게 조정을 안 거친 거랑 신청은 했는데 결정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누가 봐도 조정 신청조차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조정을 거치지 않은 이 A노조의 파업.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가 노조법 45조 2항을 고려할 때 적법한지. 그거는 여러분 그냥 책에 있는 일반론이죠.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 논점에서는. 조정을 거치지 않은 A노조의 파업이. A노조의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파업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법조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몇 월 며칠자로 신청은 했으나 지금 결정이 없는 요 상황이기 때문에 A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 노조법상 45조 2항 조정을 준수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요렇게 논점 잡아주시고 포섭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거쳤어. 안 거치면 뭐예요? 안 거쳤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아. 정당성 결여된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뜻이에요? 있어. 왜 정당성이 있어요? 분조쟁 회피죠. 여기다 분조쟁 회피를 그냥 쓰시면 안 돼요. 누구와 누구의 분쟁? A 회사와 A 노조의 분쟁을 미리 사전에 조정하여 분쟁을 회피할 기회를 A 노조와 A 회사에게 주려는 것이지 쟁의 자체를 금지, A 노조의 쟁의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뭘 봐야 된다고요? 혹시 부당한 결과를 A 회사에 초래하는지 내가 살펴볼게. 근데 예기치 않은 혼란을 A 회사에 초래한다거나 사회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사정 없어. 그러므로 A 노조의 파업 조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적법해. 이렇게 가셔야겠죠. 이게 판례로는 그냥 문장이 쭉 이어지지만 뜯어보면 나눠진다. 그 다음에 신청은 있으나 결정이 없네. 어떻게 해서해야 돼요? 상황을 한번 정리해줘야죠. 지금 노조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신청은 했어. 근데 지금까지 뭐가 없어요? 결정이 없어. 근데 얘네는 무슨 사업? 일반 사업이기 때문에 10일 지나면 결정 없이도 돌입할 수 있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15일 지나면 돌입할 수 있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찬반 투표 한번 가보시면 찬반 투표에서는 문제의 경우 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렇죠. 찬반 투표를 위반한 경우 누가 봐도 이거는 거수 투표했어. 위반의 어떤 종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예 안 한 건 100% 위반이죠. 그러면 검토하시면 돼요. 근데 거수 투표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비밀을 지켜지지 않은 그쵸? 기명 투표를 했다거나 요런 것들일 때 그 위반한 쟁의의 효력이 있어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 그리고 시기. 그럼 우리 위반부터 가볼게요. 위반에서 포섭 어떻게 잡아주셔야 돼요? 위반한 거는 최근 그쵸?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거는 더 이상 적법하지 않아. 왜요? 만약에 이 노조법의 찬반투표 규정을 진짜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담보됐다면 이때 뭐를 넣어주셔야 돼요? A 노조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담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치지 않아도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뭐가 될 것이다? 거수투표 아니면 기명투표, 사후투표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거치지 않으면 그 쟁의행위 위법해. 무효보단 위법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위법해 이렇게 가시는 거고. 범위는 언제 문제가 돼요, 여러분? 범위는 그 산별 노조나 지역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 기업별 노조가 나오면 범위 문제 안 돼요. 그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죠. 근데 산별 노조인데 특정 지부만 파업을 할 때 전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A 노조 전체 파업이 아니라 A 지부만의 파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다? A 지부 과반수의 찬성이면 좋게. 그러니까 전체 2,000명이 아니라 500명의 과반수, 251명이면 좋게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 시기는 언제 써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찬반 투표 시기가 쟁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딱 캐치할 수 있어요? 조정을 다 거치고 찬반 투표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언제? 조정 신청도 하기 전에 또는 결정도 하기 전에 찬반 투표를 했다면 조정을 꼭
거치고 해야 되는 거야? 조정 결정을 받아보고 거기에 이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파업으로 갈지를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때 시기가 문제되죠.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결정 전에 찬반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시기의 문제. 이거 판례 어떻게 풀어내신다? 포섭 치환. 이때 근거 뭐다? 일단 노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리고 조정 전체 취지를 다시 한번 써주시죠. A 회사와 A 노조가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회피하려는 것이지 A 노조의 쟁의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심지어 조정을 안 거쳤을 때에는 아예 정당성 결여되는 것도 아닌데 찬반 투표 전에 거쳤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결여된다라고 볼 근거 없다. 그렇죠? 그래서 치환하 시대에 당사자 잘 넣어주고 또 뭐 넣어주세요? 날짜 넣어서 포섭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해서 결여된다고 볼 것 아니다. 정당성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우리 수단 방법에서 주로 보실 거는 뭐예요? 직장 점거. 그리고 피켓팅도 보셔야 되는데 피켓팅은 사실은 키워드는 간단하죠. 평화적이고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여야 되지. 물리적인 강제나 협박 안 된다. 대비되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드가 대비가 나오잖아요. 둘 다 드러내 주셔야 돼요. 직장 점거는 뭐는 돼요? 일부분, 일병전배죠. 일부분이고 병존적이면 되는데 전면적이고 배타적이면 안 돼. 이 키워드 대비되는 게 포섭에 둘 다 나와줘야 돼요. 이건 전면적이고. 그래서 아예 A 회사 아니면 다른 직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배타적이라서 안 돼. 이거는 전면적 배타적이 아니고 오히려 일부분 병종적 점거라서 돼. 포섭에 두 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 점거에서는 뭘 본다? 범위적으로. 뭐 회사가 100평 중에 일부분, 회의실만 10평을 점거했다. 일부분이죠. 그리고 병존적인지 아닌지는 뭐 해야 돼요? 전체 공간에서 여기를 점거했지만 나머지의 직원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뭐다? 병존적 점거. 근데 우리가 여기를 점거했지만 출입구예요. 만약에 그럼 범위는 일부분인데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 그럼 뭐예요? 그거는 배타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 점거를 했을 때 뭐랑 이어서 보셔야 돼요? 직장 폐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직장 폐쇄는 최초의 직장 폐쇄가 적법한지, 그 다음에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이 적법한지에서 직장 폐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방어성과 대항성, 그렇죠? 대항 방어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되면 안 된다? 공격, 키워드 대비죠. 그랬을 때 직장 폐쇄가 위법하면 뭐예요? 계속 직장 점거를 이어가도 퇴거불응죄 구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직장 범거에서 나올 만한 게 이게 원칙적인 거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수급인 근로자의 도급인 시설 점거인데 이거는 기존에 기출된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단문으로 물어보기엔 어려우나 이것도 정리해 가셔야 되죠. 오히려 여기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수급인 근로자,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요거를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수단 방법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체근로 있는데 대체근로는 학급 특강 본강의에서 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고 우리 안전보호시설 한번 볼게요. 안전보호시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거 노조법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전보호시설이 아니야. 그냥 사무실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안전보호시설 정지 운영 폐지죄에 성립합니까? 그쵸? 거기 아예 그냥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법 안전보호시설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서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해당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성질, 기능. 여기서 제가 자료에는 넣어놨는데 열병합 발전소에서 뭔가 보일러를 가동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리는 시설들 그 성질, 기능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정지하거나 멈췄을 때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신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포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판례, 그 책에 실려있는 대포 판례에서는 이게 안전보호 시설 인지와 관련해서 이걸 멈췄을 때 사람한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호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위반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파기했던 겁니다. 그럼 만약에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해요. 그럼 그땐 뭘 검토해야 돼요? 이거를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했는지를 검토하셔야 되죠. 우리 회사에 안전보호 시설이 없으면 애초에 문제될 여지가 없고, 있어도 그걸 잘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뭐예요? 문제 없습니다. 안전보호 시설이고 그걸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현실화되어야 돼요. 만약에 안전보호 시설이 있고 정지, 폐지, 방해도 했는데 아무도 위험해지지 않았으면 무엇이다? 위반죄 성립을 안 한다. 그래서 요건형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포섭해 주시는 거. 만약에 혹시라도 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얘는 사실관계를 끌어오는 게 어떤 그 득점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요런 성질이 있고 요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요런 점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리고 몇 월 며칠자로 이런 행위를 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거를 폐지했어도 안전조치를 잘 해놓고 가서 아무도 위험하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뭐다? 추상적 위험만 있는 거지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죄 성립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요건을 포섭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민사책임 한번 가볼게요. 민사책임에서는 뭘 구분하셔야 됩니까? 간부, 일반 조합원. 그리고 우리 민사책임 3기 6회차에 하긴 했는데 여러분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민사하면 책임을 지는가? 진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플로우예요, 여러분. 간부가 책임을 지는가? 그 다음에 책임을 진다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입증 책임 이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간부부터 해보시면 책임을 집니까? 지죠. 왜 책임을 져요? 이거 포섭할 때 잘 드러내 주셔야 돼요. 뭐다? 간부는 왜 책임져요? 이것은 단체 행위라는 측면도 있지만 뭐에? 개개인의 측면,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고 이 간부가 어떻게 한 거다? 개개의 노무 제공 전지를 집단, 조직화 해가지고 기획, 지시, 지도, 주도 이 키워드가 나와줘야 되죠. 기지지주, 기획, 지시, 지도, 주도 했기 때문에 민법 유추 적용해서 얘한테도 책임을 물는 것이 상당하고 그랬을 때 범위는 뭐예요? 상당 인과관계에 있으면 모두 책임을 져. 그리고 우리 일반 조합원 가봅시다. 일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요? 세 가지가 나와줘야 되죠. 공정이 특수해. 그리고 그때 멈출 때 표준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조합원이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 확대됐다면 그만큼은 조합원도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가는 거고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때에는 고정비를 무용하게 지출한 적극적 손해가 있을 것이고요. 소극적 손해는 뭐예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생산했다면 판매되었을 것이고 판매되어서 일종의 매출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이 소극적 손해. 근데 판례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생산되었으면 판매되어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주죠. 근데 이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언제였다? 완성차 사건. 완성차를 그냥 납기 안에 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을 해서 연장 휴일근로 등으로 납기 안에 다 인도를 했으면 무엇이다? 그 손해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얘는.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뭔가 노조가 종료 이후에 연장 휴일 근로를 통해서 다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여기까지 가주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개정노조법 관련해서는 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 n분의 1 책임 물었다 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우리 노조법 개정된 거를 가지고 풀어주셔야겠죠. 형사 책임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불법 파업일 건데 애초에 그 25점 문제에서 파업의 정당성과 형사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성과 이 책임은 따로 한번 구분을 해주시고 불법 파업이므로 이렇게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되지 불파라고 줬는데 거기서 주목 시절 수방을 또 검토하실 필요는 없다. 형사 책임에서는 최판으로 가죠. 최판에서 검토 뭐 하셔야 돼요? 형법 314조의 위력 인지가 쟁점이죠. 그럼 위력 인지는 뭘 봐야 돼요? 전격성. 그리고 손해의 심각성. 그러면 전격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A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조업을 대비할 수 있었는지. 뭐는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아, 이거 불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규범적 관점은 부수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파업 날짜를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조업 대비 가능했기 때문에 전격적이지 않다. 그리고 손해도 심각하지 않다면 뭐다? 위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 조업 대비가 가능했다라는 증거에 뭐가 있었죠? 미리 통지도 했고 필수 유지 인원 통보하면서 그대로 지켰으므로 뭐다? 알 수 있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 요렇게 갔죠. 그래서 우리 학구특강 추가 이제 그 영상들은 쟁의행위, 단체 협약, 분호 요렇게 3번으로 나눠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